안녕하세요. 마을자치센터 협력지기 강인여입니다. 힘들게 제안서를 쓰고 사업비가 통장에 찍힌과 동시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를 하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하고 정산할 때가 됐습니다. 힘든 한 해를 보내셨는데 정산만은 쉽게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정산 서류 준비하는 법을 준비했습니다. 강의 순서는 정산 서류 제출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우선 결과보고서 쓰는 법인데요. 간혹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중요한 포인트만 집어드리는 시간이고, 보조금 관리 시스템상의 정산 보고서를 어디에서 어떻게 출력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자부담 정산에는 무엇이 필요하며 통장 거래 내역과 사업 변경 신청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표지입니다. 모임명과 사업명을 기록하시고 사업비는 보조금과 자부담 금액을 기입하고 그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기록합니다. 처음 교부받은 금액을 적으시면 돼요. 대표 제안자 사인이 또 중요한데요. 표지에도 서명하고 도장을 꼭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서 첫 번째 사업 개요입니다. 큰 부담 갖지 마시고 빈칸을 채우시면 됩니다. 이제 한 부분씩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사업명, 그리고 우리 팀의 모임명을 적고 사업 추진 기간은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대표 제안자 3분과 실무 책임자를 적어주세요. 만약 사업 진행 중에 대표 제안자가 변경되었거나 실무 책임자가 제안서상과 달라졌다면 변경된 분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업 참여 인원인데요. 마을 공동체에 이런 활동을 하는 주 목적은 이런 활동을 통해 우리 모임의 사람들과 잘 지내고 다른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기에 이런 수치의 입력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모임 회원수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회원수를 시작에 쓰고 사업이 마무리되는 지금 시점에서 회원이 늘었는지 줄었는지에 대한 회원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회원들 중에 우리 사업에 참여한 회원수를 사업 참여자의 날에 써주세요. 사업이 4가지였다 하면 한 번이든 4번이든 참여한 회원을 중복을 피했으면 됩니다. 비회원 사업 참여자는 우리 회원들 외 우리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 즉 참석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우리 회원을 제외한 그런 사람들을 모두 몇 명인지를 중복을 제외하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세부 사업 진행 결과는 문항에 맞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줌으로 진행한 경우 장소에 준 모임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듯합니다. 사업비 최종 금액, 집행 금액을 적는 날입니다. 이것은 보조금 시스템상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시스템상에서 모든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고 기입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부담은 보조금의 한 10%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표에서 보면 최종 175만여 원 정도 사용하셨으니 그 중에 10%인 17만 5천 원 이상은 사용되어야 해요. 그런데 이 팀은 17만 8천 원을 사용하셨으니까 괜찮네요. 만약 15만 원을 사용했다라면 10%인 17만 4,907원 내서 15만 원을 뺀 24,907원을 환수하셔야 합니다. 자부담도 사업비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자부담은 우리 돈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아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용한 보조금의 10%는 자부담으로 꼭 사용되어져야 해서 남으면 환수 대상입니다. 그리고 남은 보조금 25만 930원과 합해서 전체 환수 금액은 27만 5,837원이 됩니다. 나중에 저희가 계좌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사업 집행 결과 보고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는 난입니다. 앞에 추진 내용과 방법 및 사업 결과는 사업 내용 결과 부분과 같게 쓰면 되고 중요한 부분은 자체 평가 부분입니다. 이곳엔 이 사업을 통해 얻게 된 것이 무엇이고 어떤 보람을 느꼈으며 아쉽고 힘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사업 실행에 대한 모든 자체 평가인데요.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지역과 연계했는지, 또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를 밑에 유형 예시를 보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의 문제에서 시작된 활동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이웃과 마을이 함께 해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하시는 활동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풀어나갔는지 알고자 하는 란입니다. 처음 사업계획서에 작성되지 않았지만 사업 진행하면서 새로 알게 된 팀과 단체가 있을 거예요. 지역의 다른 팀과 기관을 알아간다는 것은 참 좋은 방향이거든요. 그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운영 결과를 조금 더 많이 그리고 자세히 이야기해 주십사 하고 만든 사항입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보람된 일, 알리고 싶은 사례 등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여기 질문해 보니까 사업을 통해 찾아온 지역 또는 공동체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라고 있는데 왠지 거창한 의미를 부여해서 써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오시지 않나요? 근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따라다니던 우리 아이가 엄마 재밌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어쩌면 충분한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작은 것에서 의미를 찾고 누리면 우리 삶은 더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마을 공동체가 꿈꾸는 마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을 자세히 적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연속 사업 지원 및 자립을 위한 준비 과정란인데요. 보조금을 받지 않더라도 유지가 될 수 있고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는 모임을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여 거기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기 위해 만든 란입니다. 동단위 사업은 사업이 끝나면 해산하는 팀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내년 통합공모 사업에 도전해서 해산되지 않고 이어갔으면 싶습니다.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네 번째로 사업 운영 사진인데 사진을 가능한 매 사업 내용마다 한 장씩은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많으면 다른 A4 용지에 올려서 첨부해 주셔도 되고요. 다음은 사업 참여자 명단 및 업무 분장표인데 모임 회원분들 중에서 참여하신 분들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각 사업마다 양식이 조금씩 달라요. 이제까지 보여드렸던 것은 통합공모 사업으로 활동지원 사업에 참여한 분들의 결과보고서 양식이었습니다. 동단위 사업과 골목, 공간 사업의 결과보고서도 큰 틀은 비슷합니다. 지금은 다른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장은 다른 것과 같고 사업 요약 부분이 나눠져 있지 않고 전체 칸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동단위 사업은 보조금 시스템을 쓰지 않고 자부담도 없으므로 활동비와 사업 운영비만 잘 작성하여 주시고 세부 사업별 예산 지출 내역의 예산액은 변경 승인 내역이 있을 경우 변경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보조금 지출 합계표를 동단위 모임은 작성하셔야 되는데 적요란의 내용을 보시고 참고하여 작성해 주세요. 이 순서대로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되는데 보내드린 정산 서식에 보조금 지출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기입하여 영수증을 붙여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통합공모사업에서 골목과 공간 사업 하시는 팀은 활성화 사업보다 한 장씩 더 있어요. 골목은 사업 전후에 골목의 모습을 적고 경관 조성 사업이 있었을 경우 골목의 전후 모습을 사진으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공간은 공간 및 물품 공유 실적이 어떤지, 공간 운영 시간 및 운영 규정은 어떤지, 정량적인 사업 실적에 대해 적어주시면 됩니다. 단어가 조금 어렵죠? 이제까지는 결과보고서 서류 작성법이었습니다. 출력해서 제출하시고 파일을 센터 메일로 따로 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보조금 시스템 상에서의 정산 보고서 출력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부분은 천천히 따라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쉽습니다. 그 전에 정산 서류를 뽑기 전에 체크해야 할 부분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결제선 관리 부분입니다. 사업 관리에 결제선 관리에 들어가면 결제 1, 2, 3은 고정으로 되어 있고 4, 5, 6번은 체크박스가 있어요. 이 부분의 체크를 모두 지워주세요. 그리고 결제 1에 대표자한자 1, 결제 2에 대표자한자 2, 결제 3에 대표자한자 3을 적어주시고 수정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를 눌러보면 지출 결의서상 결제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볼 수 있어요. 체크박스에 모두 체크가 되면 결제를 6명에게 모두 받아야 하거든요. 만약에 단체명으로 되어 있는 팀은 팀에서 사용하시는 직함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대표와 실무 책임자밖에 없다 하시면 두 분만 적고 빈칸에는 이렇게 빗금을 쳐주시면 좋겠어요. 왠지 결제를 안 받은 듯한 그런 허전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요. 두 번째로 체크해야 할 부분은 지출결의서 출력 전에 지출결의서 관리 부분입니다. 지출결의서 관리에 톱니바퀴 모양이 있는데 이것이 등록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지출결의했던 부분이 나옵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이 건명, 행사명, 첨부 부분입니다. 적요란에 건명을 많이 어려워하세요. 쉽게 생각하시면 위에 비목에 있는 내용을 다시 적으시면 됩니다. 자, 여긴 사업 3 간다 맵이라고 적혀 있죠? 견명에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그리고 행사명에 어떤 행사를 했는지 꼭 기입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보조금 시스템상의 예시 중에 소모성 물품비에는 행사명이 적혀 있지가 않아요. 이곳에 행사명을 추가로 적어 주셔야 합니다. 예시를 눌러서 적요란을 보면 첨부 서류에 내용이 많아요. 구매하고자 하는 그러한 구매 내역 또는 물품 사진이라고 첨부에 적혀 있는데 둘 중에 내가 제출할 것이 구매 내역서다 한다라면 구매 내역서만 적으시고 나머지는 삭제를 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지출결의서 적용 예시입니다. 센터에서 적용 예시를 보내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복사해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제일 편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 생각하시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건명은 비목의 내용을 그대로 쓴다. 행사명은 꼭 기입한다. 첨부할 서류만 적는다. 이 결제선 관리와 적용 예시 부분만 체크되어진다면 보조금 시스템상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보조금 시스템상에서 출력할 것은 정산보고서 표지, 사업비 집행 내역, 세부 집행 내역, 지출결의서입니다. 그럼 이제 출력하러 한번 가볼까요? 먼저 정산보고서 표지는 정산관리에 정산보고서 관리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단체명에 전체 총괄로 두고 조회기간을 전체로 놓습니다. 2번에 정산보고서 표지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사업 장소, 사업 내용 및 추진 방법, 사업 성과를 작성하셔야 해요. 그런데 결과보고서에 쓴 내용이잖아요.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복사해서 붙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4번 저장을 누르고 5번 버튼을 누르면 이런 정산보고서 표지가 나옵니다. 두 번째 사업비 집행 내역 출력은 정산관리에 정산보고서 관리에 들어가서 단체명에 해당 단체명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조회를 누르면 사업비 집행 내역과 세부 집행 내역이 나와요. 그 중에서 4번 사업비 집행 내역을 클릭하고 5번 인쇄를 누르면 이러한 정산보고서 사업비 집행 내역이 나옵니다. 세 번째 세부 집행 내역은 윗장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 4번의 세부 집행 내역을 클릭하고 5번 인쇄하면 이러한 정산보고서 세부 집행 내역이 출력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하셨던 지출결의서의 내용이 정리되어 출력되는 장입니다. 이 세부 집행 내역의 순서대로 그 다음 지출결의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출결의서는 지출관리에 지출결의서 관리로 들어가 단체명에 해당 단체명을 클릭하고 기간을 설정합니다. 조회를 누르면 이제까지 지출결의한 내용들이 나와요. 모든 수정이 완료되었다라면 지출결의서에 인쇄를 누르시면 됩니다. 보시는 화면 전체를 출력하시려면 체크되어져 있는 인쇄 박스를 누르면 한 번에 모두 출력이 가능합니다. 각 장의 지출결의서 뒤에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해요. 지출결의서 첨부 서류, 또 지출결의서 첨부 서류, 이런 형식으로 해요. 어떤 서류를 증빙해야 하는지는 예산 편성 기준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중 유의사항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표 제안자 3인의 서명 또는 날인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홍보 인쇄비나 단기 임차료가 30만 원 이상이 되면 타 업체와의 비교 견적서가 추가로 제출되어야 함을 기억해 주시고요. 올해 바뀐 부분인데 영수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영수증에 거래 내역이 적혀 있는 경우 거래 내역서 대신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라진 영수증 찾아 헤맬 필요가 올해는 없을 듯해요. 간담회 비해 증빙 자료를 사진으로 하는 경우 음식 사진이나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찍어 첨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회의나 행사한 사진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회의록이나 결과 보고서에 참석자 이름과 서명이 있다라면 간담회비 자료로 참석자 명부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큰 틀만 말씀드렸는데 만약 준비하시다가 모르겠다 하시면 담당 협력직위 분께 연락하시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까지가 보조금 시스템상에서 정산 서류 출력하는 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자부담을 편성한 활동지원사업과 마을케어, 공간, 골목사업은 자부담 지출 합계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보내드린 양식에 적혀있는 예시를 참고하여서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증빙은 카드 결제를 했으면 체크카드 영수증, 계좌이체 했으면 계좌이체 확인증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세금 계산서나 다른 서류는 없어도 되니까 좀 많이 수월하죠. 그 다음 첨부해야 할 서류는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동단위 사업은 보조금 통장 거래 내역만 출력해서 첨부하시면 되고요. 다른 팀들은 자부담이 편성되어 있어서 통장이 2개예요. 모두 출력해서 첨부하셔도 되고요.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래 내역을 출력하셔도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보조금 시스템상에서 보조금 계좌 조회 내역을 출력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안내해 드릴게요. 카드, 계좌 관리에서 계좌 관리로 들어가시면 2번 계좌 조회 및 전송이 있습니다.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계좌 비밀번호와 생년월일이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시고 기간을 조회를 하면 보조금 거래 내역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부담은 시스템상에서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스템상에서는 출력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서류입니다. 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 사업을 진행하신 팀만 제출하면 되는 서류입니다. 사업관리에 사업비 관리로 들어가면 3번 비목별 예산이 있습니다.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4번에 사업 예산 변경 이력을 클릭하세요. 화면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시면 변경 이력이 나오는데요. 5번 부분에 출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쇄 클릭하고 신청서 출력을 하시면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보고서 쓰는 법과 서류 제출하는 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단위 주민모의 형성사업 서류는 결과 보고서를 맨 위에다 놓고 그 밑으로 보조금 지출 합계표를 놓습니다. 지출 합계표의 순서대로 보조금 지출 내역서에 증빙 자료를 붙이고 마지막으로 통장 거래 내역 사본을 첨부하셔서 동 담당 주무관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조금 시스템을 사용하는 공모사업은 결과 보고서를 맨 위에다 두고요. 그 밑으로 정산보고서 표지, 사업비 집행 내역,
세부 집행 내역 순으로 준비하시고요. 세부 집행 내역 순서대로 지출 결의서와 증빙 서류를 한 철로 해서 1번이 맨 위로 올라오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자부담 지출 합계표와 그에 따른 증빙 서류를 번호 순서대로 첨부하시고 보조금과 자부담 통장 거래 내역을 첨부하고 예산 변경한 팀만 사업별 변경 신청서를 첨부하여 마을자치센터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결과보고서와 보조금 시스템, 통장 내역 이 세 부분의 예상 사용 내역이 반드시 동일해야 하므로 서류 내실 때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힘들다는 정산 과정을 무사히 마치셨습니다. 1년 동안 우여곡절이 많으셨을 텐데요. 서류가 마무리된과 동시에 안 좋았던 기억도 마무리되고 좋은 추억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내년에도 봬요. 감사합니다.